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진행의 김지유입니다. 자, 최근 금리가 단기간 급격하게 오르면서 시장이 꽁꽁 얼어붙자 이 영끌족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야 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집값은 수억 원씩 뚝뚝 떨어지니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혼란스러운 건 무주택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의 적기인지 아니면 조금 더 바닥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가늠이 잘 되지 않으실 텐데요. 자, 여러분의 이런 고민들 저희가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화번호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들 속 시원하게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대한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됐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그냥 미친 듯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또 최근 들어서 또 비정상적으로 미친 듯이 또 외곽부터 해서 지방부터 해서 미분양이 쌓이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또 위축되면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들은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지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체감을 하셨을 겁니다. 정상적인 시장은요, 상승이 됐든 하락이 됐든 굉장히 텀이 길고 5년 내지 7년의 텀을 가지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시장에서의 상승과 하락은 기간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일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모쪼록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요, 일희일비하지 말고 부동산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데 그 고유의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부동산에는 가장 큰 특성이 부동성이라고 하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지,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편승을 해서 내 부동산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입지적인 것들은 영원히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 물건은 이러한 장점 때문에 굉장히 좋구나, 아니면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가야겠다, 이렇게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신다고 하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도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가진 지식 모두 총동원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수나 매도 타이밍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전망들, 여러 가지 투자 방향에 대한 고민들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638-3973번이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송파구 가락동에 네. 계룡역 바로 앞에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위치도 좋고 실투자금도 얼마 안 돼서 전세 안고 사놓을까 하는데 네. 전문가님 의견이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계룡역 앞에 있는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하셨어요. 네. 네, 여기 지금 이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테라펠리체예요. 테라펠리체 송파. 네네. 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투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네. 자, 매수해도 괜찮은지, 매수가 네. 괜찮다면 적정한 타이밍인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부분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네네. 5호선 계룡역 앞에 있는 테라펠리체? 네네,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바로 앞에 있습니까? 네네. 이 테라펠리체라는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를 네. 매수 고민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전세 안고 매수를 해볼까 해서요. 네, 전세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갭 투자라고 해서 전세 보증금을 네네. 끼고서 이제 이렇게 투자를 네. 하시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지난번 이 같은 방송 시간대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우리가 왜 그 나홀로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그러니까 비교적 소규모 단지의 이런 아파트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아파트를 판단하는 그 잣대, 일반적인 잣대로 접근을 하면 네네. 굉장히 넌센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예를 한번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그 같은 강남 3구 중에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예를 들어 드렸었어요. 네. 그 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이고 주상복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가를 형성하고 있고, 뭐 매물도 굉장히 품귀 현상을 빚어서 뭐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팔려고 하지를 않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의 특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강남 3구, 뭐 송파구, 지금 검토하시는 송파구를 포함해서 서초구, 강남구, 이렇게 강남 3구로 대변이 되는 이쪽에 있는 특히나 이런 소규모 단지라고 하더라도 이런 나홀로 아파트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전체적인 아파트를 접근할 때 뭐 대규모 단지의 신축의 브랜드에 뭐 이렇게만 접근을 하면 굉장히 착오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이 뭐 부동산이 하락이다, 조정장이다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저는 네. 매수 찬성을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송파구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네. 저쪽에 한강변에 있는 이제 잠실로 대변이 되는 거죠. 이 잠실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처음에 송파의 1세대라고 하죠. 가격을 끌고 갔던 중심이 되는 아파트들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가격을 끌고 갔던 게 이 동남권 개발을 통해서 유통단지라든가 그다음에 거여마천 뉴타운을 통해서 하는 이 송파 하단 부분에 거여마천 뉴타운을 포함한 이 3세대,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가격을 쭉 이끌어갔던 이 아파트들 단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고민을 하시는 계룡역하고 오금역, 방이역, 경찰병원역, 가락시장 뭐 이렇게 가락동, 송파, 이동 이쪽을 하는 곳이 이제 송파구 전체적으로 3등분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 호재라든가 앞으로 송파구의 가격을 송파구의 변화를 확 끌어나갈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가 된다. 어디서? 송파구 내에서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건 이제 재건축이에요. 이쪽 지역은. 네. 그리고 더해서 성동 구치소라고 하죠. 이쪽에 이제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가락동에 있는 이 시장, 가락수산물 시장이죠. 가락동, 가락시장에 대한 현대화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앞으로 이 송파구의 미들라인이 개발이 될 텐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건 요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싶은 거고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도 느끼실 거예요. 이 테라필리체를 내가 왜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지금 이제 거래량이 거의 없고 부동산이 네. 지금 가서 하락한다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네, 맞아요. 지금 시점에서 이걸 매수를 해도 되는지가 굉장히 걱정이실 거란 말이죠. 네. 지금은 거래량이 진짜 거래 절벽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거래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많이 이제 뭐 하락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서두에 인사말에서도 드렸지만 단기적인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송파구, 특히나 우리 이 재건축의 이슈가 큰 이 송파구 쪽에 접근을 할 때는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은 단순히 1, 2년 내에 결판 지을 게 아니라 입지적으로 봐서 역세권의 신축의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 네.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린 거고요. 추가해서 본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슈 자체가 재건축이다 보니까 재건축 자체가 시간을 굉장히 요하는 개발 사업이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지금은 시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조정받는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호재가 가장 큰 게 재건축이다 보니 그러면 재건축도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연히 재건축이 진행됨으로 특히나 현 윤 정부에선 정권에서는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주택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당연히 재건축은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주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이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라든가 또 학군에 대한 안정성 때문에 주거 만족도가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최상위를 차지하는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주를 한다라고 해도 멀리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단 말이죠. 그러면 관 내에 신축이라든가 어떻게 직장에 대한 접근성을 따져서 또 역세권 이런 쪽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아파트 지금 시청자님께서 고민하시는 테라펠리체 이 계룡역 바로 앞에 초역세권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앞에 있는 이 테라펠리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축이면서 역세권이라는 말이죠. 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시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중심인 서울 그 서울에서도 강남 3구 그 강남 3구 안에 있는 송파구의 초역세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투자의 마인드를 짚어봤을 때 당연히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중장기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보면 당연히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이상적인 접근이 될 텐데. 네네. 네네. 이 아파트가 네. 건설주택 임대사업자로도 매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이건 뭐 아주 굉장히 금상첨화가 될 텐데요. 대신 네네. 좀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어차피 네. 이 지역의 투자는요. 그리고 뭐 굳이 꼭 송파구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정받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입지 싸움이거든요. 좋은 입지를 내가 먼저 털을 잡고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부동산 변천사를 보면요. 가격이 흔들리기는 하지만 시작점과 끝점을 이어보면 우상향해서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던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런 시점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더군다나 아파트는 지금 주택임대사업 주택으로 등록이 불가한 상황인데 시청자님이 보고 계시는 테라펠리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건설임대사업 주택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세제 혜택이라든가 각종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 초역세권의 송파구의 신축에 주택임대 사업자까지 등록할 수 있으면서 세제 혜택까지 본다? 이거는 얼른 가서 좋은 호수 있으면 빨리 계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사는 쪽으로 고민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러면. 네, 굳이 재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시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네. 강남 3구에 지금 아니면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요 1, 2년 사이에 뭐 가격이 좀 더 떨어지면 접근하려고 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드시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그 마음은 애시당초 없애는 게 좋은 게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파는 사람들이 안 팝니다. 왜냐하면 매수인 입장에서만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가격이 바닥 쳤을 때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매도인도 볼 수 있고 매수인도 지금은 부동산 어떻게 보면 정보 사이트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실거래 이 가격 자체도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것들을 매수인뿐 아니라 매도인까지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이 바닥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팔겠습니까? 당연히 더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팔겠죠. 그러니까 시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신축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냥
뭐 숨도 쉬지 말고 가서 잡으시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제 말 참고하셔서 네, 좋은 결정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송파구 워낙에 주거 만족도도 높은 지역이고요. 가격대 탄탄한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겠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투자로 아주 좋은 지역이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마음에 드는 매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저기 광주 남구 에너지밸리 그 주택용지를 요번 10월 달에 매입을 했거든요. 네. 매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향후 전망도 궁금하고 지금 그 도시공사에서 그 공매 입찰을 했는데 입찰 가격이 평당 520만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제 가격에 샀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네, 전화 잘 주셨어요. 광주의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주택 용지를 매수하셨는데 잘 산 건지 좀 걱정이 되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예. 네,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상담 나눠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광주 분은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예. 여기 대촌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천동 에너지밸리. 네, 그 에너지밸리 그 도시 첨단 산업단지. 예, 요번 12월 31일 날 잔금을 치르는데, 네, 네. 그래가지고 잔금 치르면 이제 내년에 매도란다, 등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 이제 등기한 날짜가 12월 31일이니까 좀 남아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제가 아는 동생이 가지고 있다가, 네, 네. 제가 그 동생한테 그 매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차 중도금은 계약금은 낸 상태고 네. 그 2차, 3차 잔금 이거를 아직 그 대출을 안 받고 그냥 놔둬 버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잔금 치를 때 이거를 이제 다 지불을 해야 될 입장인데 네. 그 다 치르고 나서 나머지 한 3억 정도는 대출을 받아야 될 입장이고. 네. 그리고 이제 요즘 하도 이제 대출 이자가 비싸잖아요. 네, 네. 그 대출 이자까지 감당해 가면서까지 이거를 끌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 네. 그리고 또 건축 요즘에 하도 그게 좀 시끄러워서 이게 도시 첨단 산업단지도 이게 또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럼 계약금은 계약은 하신 상태인 거잖아요. 예, 한 7천만 원 정도 넘어갔습니다. 네. 토탈 몇 평을 사시는 거예요? 92평이요. 92평이면 평당 얼마죠? 520만 원이니까 저기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 4억 8천. 네, 네, 네. 그 정도 되는 금액이 적당한 가격인지가 우선 궁금한 거고. 예, 예. 좋습니다. 한번 보죠. 이 광주 저희 어머니 고향도 이제 광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좀 낯설지가 않은 지역인데 이 광주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굉장히 별로 드러나지도 않고 맨 5.18이라든가 이런 어떤 민주화 항쟁으로만 알고 있지 우리네 사람들이 광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동산 쪽으로는 많이 접근을 이제 사실 많이 이런 매스컴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지역이니만큼 상당히 궁금증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광주 같은 경우는 서울을 포함해서 5대 광역시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소득 수준이 세 번째로 높거든요. 첫 번째가 서울이고요. 예. 그 다음이 울산입니다. 그 다음이 광주예요. 오히려 대구라든가 저 인천 이런 데보다 광주의 소득 수준이 훨씬 높은 거예요.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산업단지들, 중소기업들 위주로 산단이 구성이 돼 있어서 이제 그렇게 소득 수준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광주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대기업군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았는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해 보는 건데 광주는 좀 특이하게 이쪽 동구 쪽 있잖아요. 예. 이 동구 쪽부터 도시가 발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남구에 대한 발전성이 이 광주 전체의 균형 발전 쪽에서는 좀 소외돼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시청자님은 광주에 오래 거주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살고 있는 거는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광주는 좀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좀 도시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광주에는 중구가 없습니다. 중구가 없고 동서남북 이렇게 있고 광산구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중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이제 상무지구가 되는데 이런 이제 해설수적인 얘기는 이제 소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 시청자님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이제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 건데 광주도 당연히 2040 광주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혹시 광주 그 사이트 광주광역시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뽑았는데요. 도시 기본 계획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요, 도시들은 그냥 뭐 절대권자가 야 여기 한번 개발을 해보자 뭐 이렇게 된다고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부동산 공법에 이렇게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걸 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 도시를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건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기본 계획을 내서 짜서 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40년도까지 뭐 2030년, 2040년에서 광주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라고 만들어 놓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계획서만 보고도 아, 광주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겠구나라는 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거든요. 특히나 서울처럼 복잡한 도시가 아닌 이런 지방에 있는 광역시 정도 되는 곳들은 충분히 이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잘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광주는 앞으로 2개의 도심으로 그러니까 2도심 그다음에 3부도심 3특화 중심 7개의 지역 중심으로 개발이 되게 돼요. 그런데 두 개의 도심은 이렇게 원도심 아까 제가 동광주부터 그러니까 동구 쪽부터 발달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원도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중구 역할을 하고 있는 상무지구가 되죠. 그래서 원도심과 상무지구 상무가 두 개의 도심으로 광주의 가장 중심으로 자리를 잡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3부도심이라고 해서 첨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송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여기가 백운 쪽이 있습니다. 광주역 아래쪽에 보시면 백운지구라고 있고 그 다음에 3특화 중심이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메인이 되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광주역 일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송암지구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대촌이 있습니다. 대촌. 예. 그리고 나머지 7개 지역 중심은 이제 뭐 크게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거는 아닌 것 같고. 자, 보시면 기존의 원도심이라든가 상무, 첨단, 송정, 백운, 광주역, 송암 이런 쪽들은 기존에 어느 정도 다 붓터치가 됐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져 있는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대촌은 정말 떼뚱하게 전혀 아무런 그게 없이 준비 작업 없이 대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광주 광역시에서 앞으로 2030년, 2040년 거칠수록 광주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곳은 제가 봤을 땐 대촌이라는 거예요. 아, 얘는 아예 지금 없어 아무것도. 여기에서 무려 광주의 3특화 중심 도시로 그냥 아주 급하게 상승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일자리고 공동주택이고 그러니까 주거와 일자리를 모두 복합적으로 갖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촌에 대해서 기대를 하셔도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게 대촌 쪽에서도 여기 첨단 산업단지 쪽인데 여기에 보시면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 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에 예. 지금 단독주택지 용지는 여기예요. 여기 혹시 TV 보고 계시나요? 예, 거기 F5-7입니다. 네, 단독주택 용지는 이 큰 곳에서도 굉장히 점처럼 표시가 되는 굉장히 작은 쪽이에요. 이쪽이 다 일자리이고 다 일자리로 마감이 될 거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뭐 중흥건설 쪽으로 해서 뭐 아파트 단지가 공동주택이 몇천 세대가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서 상업지구가 바로 위에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지원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앉을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촌 지역의 중심 쪽으로 해서 주거와 일자리를 모두 제가 봤을 땐 이 광주 에너지밸리 이 첨단 산업 단지가 중심이 돼서 점점 도시가 이제 확장이 되겠죠. 그러면서 광주의 233 그 세 개의 특화 중심의 하나로서 자리매김을 할 건데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가격이 높다 낮다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격은 평가 자체 기준점이 없거든요. 이 지금 대촌에 있는 여기에 있는 토지 가격을 가지고 지금 저기 상무지구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고 저쪽 동광주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아래쪽에 나주 혁신도시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가격이 지금 기준치가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이 아마도 지금 가격이 출발점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만들어질 것이니까 예.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굉장히 소규모로 구성이 되는 중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도시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점점 가격 자체는 우상승의 기조는 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계약도 하셨고 이제 뭐 다음 달이면 잔금을 치르신다고 하니 너무 그렇게 걱정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충분히 매입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광주 자체가 어차피 도시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중심으로 하나 꼽은 게 지금 대촌이기 때문에 이 대촌에서도 가장 또 중심이 되는 곳이 첨단 산업 단지다 보니까 이쪽은 그 광주 북구 쪽에 있는 저쪽 위쪽에 있는 첨단하고는 산업태가 다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은 지금 제조업 위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아래쪽은 4차 산업 위주로 들어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산업들이 이제 들어갈 거니까 앞으로 향후의 가치는 지금보다는 기간에 따라갈수록 조금 더 상승할 거니까 제 얘기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안심은 되실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또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되셨는데 어떤 부분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저는 그 신길동에 있는 그 구분상가, 그 네. 신풍역 구분상가요, 상가요. 네네네. 네, 상가를 하나 그 매수를 해볼까 하는데, 네. 거기가 이제 역 앞에 있고 뒤에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 해서 괜찮아 보이는데 어떻게 또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가지고. 네, 전화드렸습니다. 신길동에 있는 상가 지금 매수 계획 네. 갖고 계시다고요. 네. 네. 자세한 위치나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신풍역 앞에 레미안 에스티움 상가예요. 신풍역 앞에 있는 레미안 에스티움 상가. 네. 지금 투자 목적으로 상가 투자를 살펴보고 계시는데 매수해도 괜찮은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를 잘 반갑습니다. 주셨고요. STU 앞에 있는 구분상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STU 상가를 보고 계시는 건데 얘를 지금 매수해도 좋은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 또한 숨도 네. 쉬지 말고 가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 매수 찬성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몇 가지를 좀 짚어볼 텐데 한 5가지 정도 짚어볼 텐데요. 첫 네. 번째는 이제 상권 확대예요. 상권 확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신길동 자체가 굉장히 네.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였잖아요. 네. 저층에 저소득층 위주로 거주를 하셨었단 말이죠. 요랬던 상황에서 상점 벽해가 된 거고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거든요.
완전 신길 뉴타운으로 바뀌어지면서 고층 주거타운이 된 거잖아요. 네. 고층의 고소득층으로 이 이 인력들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보니까 그러면 두 가지가 변화가 될 텐데 뭐가 변화가 되냐면 일단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네. 일단 소비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소비 수준이 확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살던 사람에서 부자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주머니에 여유가 좀 더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상권에 접근하는 게 이게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소비 수준이 훨씬 높아진 거고요. 두 번째는 저층 주거단지, 단독, 다세대, 연립 이런 거에서 고층,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같은 단위 면적당에 100명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똑같은 면적에 1000명이 살게 되는 효과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인구가 갑자기 늘어버리니까 당연히 소비하는 세력조차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머니 수준이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소득 수준, 소비 수준이 높아지고 사람 많이 몰리고 그러면 당연히 상권은 과거의 신길동 상권이 아니라 완전히 신길 뉴타운의 고급 주거타운에 밀집되어 있는 이렇게 상권이 완전히 확장이 돼버린 거라고요. 그러면 그 아파트, 이 주택하고는 다르게 상가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권이 확대가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짚어볼 건 네. 규제 쪽인데 지금 이제 주택에 대한 규제는 많잖아요.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거, 대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되게 많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이 상가는 규제 어떤 규제의 얽매임에서 자유로운 지금 상황이거든요. 세금이 됐든 뭐 대출이 됐든.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자금들 지금 뭐 많이 위축이 돼 있다고 하지만 상가에 대한 거래 비율은 지금 비할 수 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주택에 대한 거래량이 줄어든 거에 비례해서 상가에 대한 거래량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본 자체가 투자 자본 자체가 상가 쪽으로 지금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일자리 부족하다라는 건 지금 고질적인 문제가 되는데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손쉽고 큰 게 창업이잖아요. 네. 창업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주로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회사 막 사람들 몇 명 해갖고 뭐 이렇게 설립하기는 힘들고 우리 개개인들이 가장 이렇게 일자리가 부족할 때 창업으로 바로 산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건 자영업이거든요. 이 자영업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상가가 되는 거고. 그런데 같은 상가들에도 그냥 뜨내기들이 있는 이런 상가가 아니라 배우 소비 수준이 딱 있는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아파트 근린 상가란 말이죠. 네. 그럼 배우 수요가 고정돼 있는 고정 수요가 있는 내 뒷배가 단단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일자리 부족하면서 굉장히 계속해서 생활은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자영업에 대해서 창업을 많이 할 텐데 가장 베이스되는 상가 거기에 고정 수요가 있는 아파트 근린 상가다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신풍역이잖아요. 네. 신풍역 보라매역 기존의 요 7호선인데 7호선에다가 네. 지금 더해서 여기 신림선 그다음에 이쪽에 또 신안산선 이러다 보니까 무려 3개의 노선이 이 집중이 되는 이 라인 선상에 있는 상가가 되는 거예요. 시청자님이 고민하시는 상가가. 네. 5번째는 바로 앞에 보면 지역주택조합인데 여기 신동아 파밀리엔가 여기가 네. 2,000세대 정도가 또 새로 지어집니다. 네. 지금에 대한 고정 수요도 괜찮은데 이렇게 또 신축으로 해서 2,000세대가 넘어가는 신축 아파트가 또 바로 우리 상가 고민하시는 바로 맞은편에 아파트가 조성이 되니까 이거는 또 수요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상권에 대한 수요가. 그럼 이 5가지 조건들을 모두 비추어 봤을 때
당연히 얘는 매수하시는 게 올바른 부동산 투자 방안이다. 그래서 저는 매수 찬성 의견을 드린다. 이거 지금 놓치시면 굉장히 아까울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뭐 가셔서 특별히 뭐 네. 문제 되거나 권리 관계에 복잡하지 않고 하다면 네. 충분히 검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해서 좋은 부동산 부자 되는 길에 한 걸음 다가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상가 투자에 대한 고민 나누셨는데요. 상권이 확대되고 이 지역은 또 상가 거래도 상가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투자하셔도 괜찮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아파트 2개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비과세 안 받고 매도할지 보유할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 보유하고 계실까요? 일단 부산 먼저 매입해서 부산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 네. 728 동일 스위트 3차. 부산 정관 동일 스위트 3차. 네. 네, 그리고 대구는 대구 달서구 볼리동 당산로 17 달서 센트럴 더샵. 달서 센트럴 두 개. 더샵. 자, 이렇게 네. 지금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네. 거주는 이거를 네. 비과세 안 받고 이제 매도를 할지 아니면 보유를 할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매도와 보유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여기 거주하고 계신 곳은 어느 지역에 계시죠?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거주하고 계시고. 네, 자, 부산은 지금 전세. 네, 네. 자, 아파트 네. 두 채 보유하고 계신 거 어떻게 네네. 앞으로 매도를 해야 할지 네.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하면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을지 전문가 의견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열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부산 정관에 있는 기장에 있는 거. 네네. 네, 요거 언제 구입하신 거죠? 14년 입주할 때 들어갔습니다. 그럼 분양 받으신 거예요? 네네. 네. 일단 이쪽 이 기장 쪽에 이 정관 쪽에 네. 있는 거 우리 그 동일 스위트 3차인가요? 네네. 이 동일 스위트 3차 같은 경우는 네. 시청자님이 2014년도에 분양을 받으셨다라고 하니까 네네. 그 가격에 대한 변화를 추이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네. 일단 부산에 예를 들어서 이 수영구라든가 연제구 그러니까 부산의 메인 지역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네. 이 부산의 아파트 가격도 정말 뜨악하게 많이 변화돼서 오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 정말 옛날에. 뜨겁다 정도로 굉장히 활활 타오르던 곳이 이제 부산도 그 중에 한 곳인데 네. 거기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렇게 핫한 지역에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동일 네. 스위트 3차는 2014년에 분양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네. 얘네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보면 최근 10년 네. 동안의 가격 한 5, 6년의 가격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네. 금액 자체가 떨어졌다가 네. 21년도 작년에 그냥 확 올랐어요. 네네. 작년에. 심지어 2018년, 네. 19년, 네. 17년 요때는 네. 오히려 15년, 16년 가격보다도 더 떨어졌었던 소리거든요. 네네.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다가 작년에 진짜 무슨 여기 동일 스위트 3차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지 그냥 확 오른 거야, 확. 네. 부동산 상승장에 더불어서 이제 뭐 올랐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시 또 하락세를 접어들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금액 자체가 제가 봤을 땐 추가적으로 20-30%는 더 하락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금액은 떨어질 것 같은데 당연히 얘는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뭐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개발의 호재라든가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견인하는 역할이 주변에 없어.
그 정관선 생겨가지고 그거는요. 정관선이 생겨서 얘가 예를 들어서 네, 1억이 바로요? 오른다고 치면 네. 다른 데들이 더 올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만 특별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고. 여기가 정관선이 생겨서 네. 가격이 뭐 1억이 오른다고 하면 지금 가격이 예를 들어서 2억인데 예. 1억이 더 올라서 3억이라고 하면 같은 3억을 가지고 여기를 보지를 않는다고. 이해되세요? 이 3억 가지고 딴 데를 본다고. 딴 데를. 여기 4억요. 아.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내 집이니까 나만 이 집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만 이 집이 좋은 거지 남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럼 그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고.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런데 지금 네. 대구 그럼 이건 뭐 지금 매도를 고민하시는 게 일시적 이주택이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집값이 떨어질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내년 상반기 되면 비과세 돼서 비과세 더군다나 받고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간이 된다라고 하면 네. 얘는 비과세로 그냥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여기 맞죠. 거주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예. 다시 비과세 이쪽- 받고 매도하고. 이건 무조건 매도하세요. 매도하고가 아니라 무조건 매도예요. 무조건. 네네. 어차피 거주할 것도 매도. 아니니까. 네. 그리고 대구는요? 대구는 지금 더샵 달서 센트럴이잖아요. 네네.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에 저요? 보시면 네. 조용. 네? 아니요, 애들요. 애들한테 조용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네네. 더샵 달서 센트럴 아파트인데 네. 얘네들은 지금 2020년 준공이거든요. 예. 2020년식인데 반해서 지금 몇 평대 살고 뭐 20평대세요? 아니면 30평대세요? 30평 살고. 33평? 네. 30평대 거주하고 계시는데 네. 자, 이 30평대 가격이 바로 네. 옆에 있는 볼리동 여기 볼리 롯데캐슬 있잖아요. 1차, 2차. 네네. 이 롯데캐슬은 지금 2008년, 네. 2009년에 준공된 것들이거든요. 네네. 순차적으로. 네. 그런데 지금 2020년 얘네들보다 12년, 11년 앞서 있는 우리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네. 거의 똑같이 가고 있어. 네. 그렇다고 하면 얘네들은 네. 투자 세력이 들어가는 투자용보다는 네. 그냥 온리 실거주용으로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네네. 이해되시죠? 네. 왜냐하면 뭐 2020년에 지은 아파트나 2008년, 9년에 지은 아파트가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실거주가 주목이 되는 건데 네. 추가적으로 여기에 호재는 있어요. 호재가 네. 아래에 이제 그린 맨션이라고 해서 네. 요 그린 맨션 얘네들이 지금 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예요. 네. 재건축이 대상이 되는 거고 네. 여기 보면은 우리 아파트 저쪽 서북쪽으로 보면 레미안 옆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거든요. 네. 재개발 구역이고 오른쪽으로 보면 요 롯데캐슬 바로 옆으로 해서 여기가 또 재개발 구역이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 여기가 네. 이제 아파트 신축 아파트로 뭐 기간은 필요하겠지만 네. 이렇게 이제 바뀐다라고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면 네.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 우리 집이 괜찮아질 것 같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단기적으로는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되니까 네. 이 이주 수요들이 우리 집에 있는 임대가 이제 전세 가격을 좀 높여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좋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시점 자체가 거의 2030년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린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신탁 회사하고 MOU 체결해 갖고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정도는 돼야 뭐 그 조합 설립되고 사업 시행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진짜 아무리 빨라야 2030년께나 돼야 이주 세력이 발생할 것 같아요. 아무리 빨라도. 이쪽에 재개발도 당연한 거고. 네네. 그러면 지금 대구는 달서구뿐만이 아니고 뭐 네. 서구, 북구, 뭐 분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대구시 전체가 지금 공급 과잉이거든요. 네, 맞아요. 워낙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그냥 막 분양을 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공급이 지금 계속해서 밀려드는 상황에서 이 네. 공급 물량이 다 해소도 힘든 판에 네. 이 공급량이 해소되는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은 하락장을 거칠 수밖에 없을 거고 네네. 그거 다 지나고 나야 2030년 도래하면 그때 혹시나 이주 수요를 바라볼 수가 있을 건데 네. 그거는 너무 미련한 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그린 맨션 있는 데가 아파트 네. 촌이 아니었다고 한다라고 하면 괜찮아. 네. 여기가 아주 주거 위해 시설들이 분양이 많이 많고 저층 막 못 사는 없었으면 사람들 막 괜찮다, 그 이렇게 예, 저층 분양이 노후 주택들이 막 있었으면 주거 환경이 나빴을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에 아파트가 반듯하게 싹 지어진다라고 하면 주변 환경이 괜찮아지니까 좋다라고 하지만 여긴 애당초 아파트였던 지역이잖아요. 네. 이게 그냥 재건축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주거 환경이 그렇게 변화되지는 않는다고. 그러면서 단기적이라고 해봐야 2030년에 이주 수요인 건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 앞쪽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서부 네. 정류장역 대구 1호선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 역이 송년역이 됐든 서부 정류장역이 됐든 이 네. 역에 가까운데 지금 요거 올해인가 내년에 또 여기 입주되는 아파트 있고 내년에 네. 신축 아파트 있고 그리고 여기가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되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네.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보다 더 좋은 입지, 여기에 더 가깝고 이런 입지에 네. 더 힘센 새 아파트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럼 굳이 우리 집까지 안 찾아온다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오히려 더 튼튼한 방어막들이 막 생기는 거야. 네. 경쟁자들이, 더 힘센 경쟁자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단기적인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이 단기적에서는 대구의 기존의 공급 물량, 예정된 공급 물량 해소하기도 벅차니까 네. 단기적인 이점을 얻기에는 쉽지가 않고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집 앞에 오히려 더 우리 집보다 더 튼튼한 놈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 버리니까 네.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빗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네. 기장에 있는 거 동일 스위트 네. 3차 있잖아요. 예, 걔 비과세 받아서 예, 매도하고. 매도하시고 얘는 네. 지금 거주잖아요. 거주. 네, 네. 거주면 대구는- 급하게 얘를 처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 대구 네. 여느 구 쪽에서도 달서구가 그나마 공급은 조금 덜해요. 네, 네. 다른 구보다는. 네. 저기 수성구는 워낙 많고. 뭐 그런데 어찌됐든 네. 급하게 하실 거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이 급한 불이 좀 어느 정도 사그라지게 되면 이 기장판 돈하고 요 네. 달서 센트럴 여기 매도하는 돈하고 합쳐가지고 네. 뭐 더 좋은 쪽으로 좀 이사를 하시던지. 서울 쪽으로 이사 가고. 네? 그럼 대구는 언제 팔면 되나요? 대구는 지금 파셔도 돼요. 팔면 되는데 그 네. 비과세 받으려고 하면 애들 있고 이래서 네. 당장 팔고 뭐 그런 게. 그러니까 그거 제가 그래서 26년에 말씀드리는 거라고. 기장은 당장 26년. 팔아버리고 26년에 팔면 되나요, 대구? 네 그때 파세요. 26년. 그러니까 본인의 사정에 맞게 매도를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언제 팔라라는 소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예, 제가 애들 시청자님의 학교 개인 때문에.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네네. 네 이렇게 그러면 정리하도록 애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부산과 대구 모두 매도 쪽으로 방향 잡아드렸고요. 시청자분의 상황에 맞게 매도 타이밍은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해결 위해서 1대1 개별 상담 자리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일정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분뿐이 상담을 못 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방송으로 하시는 거는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잘생긴 얼굴을 직접 좀 만나 뵙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위트 있게 재밌게 말을 또 잘 풀어나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심심하지 않으실 거니까요. 저를 보고 찾아와서 저랑 같이 눈 마주치면서 상담을 하신다고 하면 그동안 알터니처럼 고민되는 문제들을 제가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좋은 투자처까지 소개해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